안녕하세요, 파출람입니다. 오늘은 이 엠스턴 그루브 T 풀리오날 제품이죠. 그리고 코랄 스위치 제품의 하우징을 변경하고 그리고 키캡을 변경해 줘 볼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눌렀죠? 아니, 핵인싸들은 선구독 하더라고. 엠스톤에서 코랄 쪽 제품이 굉장히 어두운 다크 그레이 색상 단일로만 출시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밝은 색상의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하우징을 바꿔주고자 화이트 하우징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엠스톤에서는 이렇게 하우징을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키보드를 분해하는 순간에 보증이 끝나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기 마련인데 정품 하우징으로 교체하게 되면 분해를 했어도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점은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 펠트 흡음 소재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조금 더 흡음을 해주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금액은 재질 대비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우징에 특화된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뜯어보죠. 항상 키보드를 뜯을 때는 어디부터 뜯어야 되는지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사 구멍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스티커가 붙어있는 쪽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QC 패스 스티커 아래에도 있을 수 있고 미끄럼 방지 범폰 안쪽에도 나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사 위치를 먼저 보기 위해서 전부 다 키캡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확실히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키캡의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이 좋아서 그냥 별도로 이것만 쓰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질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키캡이 잘 빠지는 편이네요. 맨손으로 빼도 잘 빠지는 정도면은 헐거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코랄축이 인기가 있는 스위치인 것 같아요. 보통 코랄축은 한 번 입고되면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다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코랄축이 굉장히 독특한 타건감을 갖고 있는데 뭐랄까요? 걸리는 넌클릭의 느낌이 조금 더 가을축보다 강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스위치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넌클릭이 아니어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캡을 전부 제거해 줬고요. 먼지 같은 좀 지저분한 게 보이네요. 이따 청소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보시면 상판에 나사가 보이지 않죠. 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고무 범폰 쪽에 나사가 박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뜯어서 나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폰 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나사가 있진 않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판을 분리하면 기판을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상판을 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헤라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헤라가 없으면 이렇게 납작한 구두 주걱이라든지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흠집 없이 잘 뜯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려주실 때 굉장히 약하게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홈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이 틈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지렛대 원리로 들어주면 똑 소리가 나면서 빠지죠. 부러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벌어진 곳을 따라 내려가면서 벌려주시면 똑 하고 계속 빠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단부는 빠졌고요. 이제 상단부.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나사 하나가 상판을 고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나사를 먼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를 풀어주고, 자, 이렇게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또 어딨어? 나사는 2개 정도 박혀 있는 것 같네요. 나사를 한번 풀어줄게요. 상대적으로 엠스톤 키보드들은 굉장히 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키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빌라이저의 이런 유격들을 잡기 위한 필름들도 별도로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키보드 같아요. 확실히 키보드의 금액 대비 뭔가 재질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후 처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커넥터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C타입 단자랑 연결되는 컨트롤러와 DIP 연결 단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 빼주셔서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분해가 완료되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실리콘 재질로 흡음재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잡소리나 울리는 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건 일단 여기다 두고요. 일단 기존에 있던 흡음재도 같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분해줘야 되는데요. 이 기판도 똑같이 분해주시고요. 나사는 항상 한 곳에다 모아서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세요. 그 다음 별도로 구매한 화이트 하우징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서 분해가 굉장히 쉽네요. 이제 흡음재를 넣기 전에 역순으로 커넥터 기판부터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세게 조여주시면 나사선이 망가지면서 고정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DIP 버튼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흡음 패드는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겹쳐서 잘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렇게 겹쳤을 때 과연 장착이 될까 고민이긴 합니다. 케이블의 순서에 맞춰서 꽂아주고, 확실히 흡음재를 하나 더 넣어도 되는 공간이 있었네요.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역순으로 조립을 다시 해줘야겠죠. 조금 내부 공간이 빡빡할 수 있으니까 나사를 돌려주실 때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 확실히 공간이 좀 뜨죠. 네, 이게 좀 뜨네요. 하지만 이 정도의 유격은 이 상판이 덮어지면서 고정이 되는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판이 고정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 천천히. 일단 흡음재로 인해서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빵빵해졌기 때문에 중심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체결이 되도록 조금 더 눌러주고 비틀어 줄게요. 괜찮아졌네요. 자, 그럼 상판까지 고정을 다 해줬고요. 그러면 이런 다크다크한 키캡을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캡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키캡인데요. 이게 제가 사실 이 키캡을 사고 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동양화적인 그런 그림이거든요. 약간 일본풍의 키캡이다라고 해서 좀 불편을 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미적인 요소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동그란 태양은 일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해 볼게요. 보통 키캡을 조립할 때 찾기 힘드신 분들이 계신데 되도록 색깔이 구분되어 있다면 색깔이 특징적인 키캡 먼저 조립해 주시면 빨리 조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하면서 코랄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랄축은 걸림이 엄청 센 편은 아니에요. 이 약간 갈축보다 조금 더 센 정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약간 5저회 정도의 걸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걸림이 진짜 좋겠다 하고선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바닥 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걸림이 조금 덜하지만 바닥 치는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F6 키가 어디 갔을까? 일단 이걸로 대체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캡이 다 변경이 되었고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검회색 바디에 그레이톤의 키캡이라서 저는 살짝
딱딱하고 좀 둔탁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이트 바디에 내가 원하는 키캡으로 바꿔줘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나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키캡이었지만 그냥 바다와 태양과 물고기를 표현한 키캡이었고요. 그런 의도로 이 키캡을 사용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마감이라든지 키캡의 염색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딱히 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이런 모서리 쪽에 색깔이 조금 연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굉장히 매트한 재질이라서 순정 키캡과는 조금 다른 타건감과 타건 느낌이었어요. 뭔가 조금 더 먹먹한 느낌이고 미끄러짐도 덜했습니다. 물론 키캡을 변경하거나 하우징을 변경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잘 쓰실 수 있겠지만 확실히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전용 순정 하우징을 판매해서 이렇게 보증적인 부분도 지원해준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키캡을 썼을 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키캡을 사용함에 있어서 키감이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본연의 타건음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엠스톤 그루브 T의 하우징을 변경하고 키캡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출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